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반등을 시도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결국 끝까지 시세를 이어간 종목들은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지, 또 수급은 어디에 집중했는지 이 두 분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 그리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히 김시은 팀장님은 저희 방송에 처음 모셨는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요, 메인과 기관 매수 상위, 그리고 상승률과 하락률, 여기에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투자 포인트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도 함께 들어볼게요. 먼저 30개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요, 이 수급의 주목이 정말 일부에 쏠리는 거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등장했던 종목들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HMM,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대한항공까지 베스트 30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오늘 급등주 중에서는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등의 소식을 알린 노브랜드, SD바이오센서 강세 보였고, 증권가의 호평이 나온 한글과 컴퓨터도 오늘 2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30개의 종목 중에서 대략적으로 특징을 살펴봤는데 두 분은 어디에 주목해 주셨을지 먼저 김민성 이사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거 볼까요? 네, 국민 주식이라고 많이들 좀 말씀을 하시는 네이버. 투자 포인트 최근에 좋은 흐름이 많이 보여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38.2%가량 상회를 했고 수치로는 5,253억가량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자체가 4,935억가량이 컨센으로 잡혔는데 그거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서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는 마찬가지로 6년 동안 1조를 투입해서 AI에 대한 생태계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네이버는 마찬가지로 최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많은 이슈가 이끌어지고 있고 메가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AI 사업에 좀 더 집중적으로 모멘텀을 키워 나가겠다라고 좀 발표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맞물려서 오늘 나온 이슈가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북미 쪽에 대한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반사이익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네이버 쪽에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파트너십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수혜가 따를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예상치 상회한 게 클라우드 매출이 35%가량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는 AI 모멘텀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동안의 빅테크 실적에 대한 거품론에 대한 우려감을 좀 해소시키는 모멘텀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적이 잘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빅테크 실적에 대한 사이클 기대감이 모멘텀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보다는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바닥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 이제 주가 흐름을 보여주다가 바닥에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려놨던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당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선 특히나 AI에 대한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네이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민성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네이버 만나봤습니다. 사실 수급이 요즘 정말 또 강하기도 합니다. 4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양 매수가 유입되면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관련해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BHI를 가지고 왔고요. 네. 결국 뭐 바닥권 대비했을 때 100%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다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더 연속적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원전 관련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도 원전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들. 근데 우리나라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잘 움직이고 있어요. 원전이라든지 뭐 조선 이런 쪽에서의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원전 관련 종목군들은 연속성을 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마켓에서도 네. 지금 뉴스케일 파워라는 이제 SMR 관련 기업이 5% 정도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 미국 쪽에서 움직이게 되었을 때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이 미국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MS라든지 구글 굉장히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전력이 부족해지니까 결국 원전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전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폐쇄가 된 원전까지도 다시 가동을 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함께 나와주고 있는 만큼 관련했을 때 산업적인 부분에서 성장의 연속성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전 기업들을 선택을 할 때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가? 첫 번째, SMR 혹은 원전 관련했을 때 연관성이 있는지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 쪽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연관 지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봐야 하는데 이 기업이 2010년에 도시바의 파트너사로서 지금 미국 보글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원전 보조기기를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최근 사우디 쪽에서 1,000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도 나왔고 뭐 상반기만 하더라도 신규 수주가 한 8,000억 원대 수주 잔고가 그 정도이다 보면은 결국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매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에 대한 시총이 5천억이 채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시총보다 더 많은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 종목군들 내에서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시윤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BHI 만나봤습니다. 지금 성장의 연속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 수주도 활발하고 원전주 안에서 탄력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저희가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만나보기에 앞서서 잠시 미국 경제 지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전년비로는 2.3%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조금 상회하는 2.4%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월비로 봤을 때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 전년비로는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3% 상승을 예상했지만 3.1%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비로는 0.3%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코너에서 정리를 해보겠고요. 오늘 미증시 투자에도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30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성 이사님, 저희 네이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메가 트렌드는 내년부터 본격 시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이제 막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세는 내년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메가 트렌드에 대한 사이클을 믿고 지금 홀딩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메가 트렌드는 내년부터 시작이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김신 팀장님, BHI 저희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전 대장주라고 오. 좀 지어볼 수가 있는데 네. 물론 대장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기는 한데 다만 최근 시장에서 가장 탄력적인 기업이 BHI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근 시장의 특징이 또 잘 움직이는 종목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쵸. 지금 현재 트렌드를 보게 되었을 때 잘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는 말에 올라타자 원전주의 탄력 대장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베스트 30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김민성 이사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한글 컴퓨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매일경제에서 한컴 러버라고 약간 그런 별칭이 있는데 네. 한글과 컴퓨터에 관련돼서 좀 자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체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글과 컴퓨터 오늘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한컴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한컴 인스페이스가 스페이스 X랑 협업을 한다는 소식에 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컴 위드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한컴 계열사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시장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스페이스 X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좀 수혜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스페이스 X 관련된 협업 소식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있고 강한 호재성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컴그룹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협업 소식 때문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글 컴퓨터는 이제 김현수 대표가 AI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하게 밀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한 290%가량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 3배가량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승부수가 통했다라는 증권가에 대한 좀 호평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여기에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올해도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내년에도 더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있는 게 유럽에 대한 페이스피 이제 기업의 이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서 2대 주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걸 통해서 여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 쪽에 대한 인프라를 계속해서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주가가 아쉬웠던 상황은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좀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약하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이제는 글로벌에 대한 시장을 좀 더 빠르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이 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도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년에 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한컴 라이프케어에 대한 매각 이슈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방송에서 종종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주담이랑 통화해서 물어본 결과 이제 한컴 라이프케어에 대한 매각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게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주관사를 통해서 좀 정하는 과정에서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서 주가가 잘 상승을 하면서 매각을 적정 가격을 잘 측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매각에 대한 현금 확보는 결국은 한글과 컴퓨터가 현금을 확보를 하고 AI 사업에 좀 추가적인 투자를 하면은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컴 위드 같은 경우에는 김상철 회장에 대한 오너 리스크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못했던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배구조 개편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김현수 대표랑 이제 변성준 대표가 2인 체제로 해서 경영권을 확보를 하고 지배구조가 개편이 된다라고 하면 오너 리스크를 벗어나고 주가 측면에서도 좀 강하게 모멘텀을 다시 한번 끌고 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점도 참고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라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민성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상승률 상위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린 한글과 컴퓨터 만나봤습니다. 특히 기관도 최근 모아가고 있고 내년에 성장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사님 이건 추가로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네. 한컴 위드 마지막에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컴 위드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네, 근데 오늘 한컴위는 상한가를 갔기 그쵸, 때문에 네. 무리하게 내일 시초가에 잡는다라기보다는 좀 주가 측면에서 바닥이라든지 차익 매물 어느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 한글과 컴퓨터보다 좀 가벼운 한컴 위드이기 때문에 등락폭 변동성을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드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셔도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하나오션을 가지고 왔고요. 네. 결국 지금 시장에서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트럼프 관련 종목군들을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조선 같은 경우가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입에서 특정 산업이 언급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조선 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간 외에서도 휘토류라든지 이런 쪽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하려고 하는 상황들 그러면 중국이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밖에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선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조선 수주 점유율이 사실 중국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조선을 중국에 줄 수는 없는 상황들, 그럼 그에 대한 반사 수혜를 결국 우리나라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에머러 쪽에 대한 스토리가 하나오션에는 더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조선 쪽에 대한 슈퍼사이클 내용들이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 3년치 일감 굉장히 많이 쌓였다. 뭐 신조선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거에 따라서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들이 상반기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조선주를 투자할 때는 좀 식상한 이야기다. 더 새로운 내용 없었을까?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새로운 모멘텀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트럼프가 한마디 해줬다는 거죠. 한국 조선 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이런 새로운 내용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스토리로 연결 지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에모로 관련했을 때 미국 해군 쪽만 연간 20조 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나오션이 두 번째 수주를 따냈다 보니까 결국 그만큼의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오션이 지금 조선 쪽에서의 좀 대장 역할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에머러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그룹 대비했을 때 약간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더디기는 하나,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게 전통 에너지를 살리겠다, LNG 쪽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 살릴 수밖에 없으면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LNG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시안으로 보더라도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 15%대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종가에 위치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4에서 5거래일 동안 4만 원 라인대를 크게 뚫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요 라인대에서 좀 공방이 약간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4만 원 라인대를 좀 뚫게 되었을 때 그 상방까지 좀 크게 열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라인대를 뚫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내가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시고, 내가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눌림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땡큐, 눌림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두 번째 종목 하나오션에 대해서 자세한 투자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주가도 강하고 수급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조금은 반복되는 평가가 나오던 조선주에 MRO라는 새로운 재료를 더해줬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4만 원 라인 돌파 여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두 번째 종목도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먼저 김민성 이사님, 한글과 컴퓨터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세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만 이제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제 바닥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년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한컴라이프 자회사에 대한 매각 이슈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각 이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급하게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잘 체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잘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이 모멘텀 강조와 함께 앞으로의 기대감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시훈 팀장님과 하나오션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화난 오션. 화났다. 항상 화났어요. 네. 화나서 올라갑니다. 항상 빨갛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항상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눌림이 나왔을 때마다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항상 대신 올라갈 때 항상 화난 것처럼 잘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눌림 나오면 매수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한마디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니신 것 같습니다. 이 강하게 장대 양봉을 잘 올려주는 하나오션, 화난오션이라고 설명해 주셨네요. 자, 베스트 30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성 이사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약간의 주의를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산일전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또 조심성을 갖고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포인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산일전기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좋습니다. 변압기를 제조하면서 여기에 대한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AI에 대한 사이클, 전력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변압기에 대한 판매량 증가가 되면서 주가 측면에서 좋은 흐름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전력 수요에 대한 증가 전망이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바닥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여기서 이제 급하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까봐 좀 주의를 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네.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은 이렇게 단기 과열 지정이 되면서 차익 매물이라든지 패닉셀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배제를 하고 있는 염두를 하고 이제 투자를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신고가 부근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장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제 차익 매물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주가가 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우리가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네. 공모가 이상으로 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년 1월 29일 날 이제 유통 주식에 대한 3분의 1이 지금 보유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유예수가 풀리게 되면은 많은 물량들이 좀 풀리기 시작을 하고 수익 구간이면은 바로 이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적은 양이 아니라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거를 바라보는 우려감 때문에 먼저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보유예수가 풀리기 전에 미리 시세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에서 미리미리 챙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김민성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은 주의 종목으로 산일전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이 검색 상위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급하게 진입 금지, 그리고 내년 1월 보호예수 해제에 주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엔 김시은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저도 산일전기를 가지고 왔는데 네. 좀 이제 위치가 위치인 만큼 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전 박스권 라인대를 좀 뚫고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변압기 쪽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거에 따라서 산일전기라든지 뭐 제일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결국 지금 변압기 같은 경우도 포인트가 똑같습니다. 제가 BHI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하나오션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이 기업을 이야기를 할 때도 트럼프 트레이드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압기 관련했을 때 결국 트럼프는 한국 변압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간의 이제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 변압기 없이는 안 될 정도로 AI 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노후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모멘텀은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압기 종목을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얼마만큼 있는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신재생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는 하나 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4분기 캐파 증설하게 되면서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신규 수주라든지 혹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산업적인 부분 그리고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는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도 좀 우리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1월 쪽이다 보니까 저는 12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김시은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도 산일전기였습니다.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역시나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건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함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산일전기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김민성 이사님 딱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팔아야 내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실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산일전기 김시은 팀장님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11선 이탈
좀 조유하자. 11선 이탈 이탈하면은 좀 네.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의와 관심이 함께 필요한 산일전기 마지막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